네, 안녕하십니까. 지건입니다. 오늘은 버스 기사가 되는 유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볼까 합니다. 버스 기사가 되는 유형, 어떤 분들이 주로 이렇게 버스 기사가 되는지 보면 그 유형의 한 가지는 대형차를 운전하신 분들, 특히 영업용 화물차나 이런 거를 하신 분들이 버스 기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본적으로 버스 기사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또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이런 분들이 보면 운전을 참 잘해요. 평생 그 대형차를 몰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대형차에 대한 큰 부담이 없죠. 조금 단점으로는 운전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좀 운전을 험하게 한다고 할까?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은 이제 화물차 승객이 없는 상황에서 승객을 안 태우고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운전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. 물론 순간 대처 능력이나 이런 건 뭐 상당히 좋죠. 오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형차를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, 저 같은 타입이죠. 전혀 관계 없었던 분들, 이런 분들이 저희는 전코스라 가는데 그런 걸 밟아 오신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. 아예 뭐 대형면허가 없었죠. 대형면허를 따고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를 하고, 마을버스를 짧게는 6개월, 길게는 1년 이렇게 하고, 또 시내버스를 입사를 해서 시내버스 짧게는 2, 3년, 많게는 저같이 5년, 보통 요 아니거든요. 2년에서 3년 요게 정상적인 거고, 저는 좀 늦었고, 이렇게 해서 광역버스나 준공영제로 넘어오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화물차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화물차에서 바로 시내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분들이 많고요. 세 번째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, 군에서 그런 운전직 보직을 받고 넘어오는 경우, 이런 경우가 또 꽤 있습니다. 사실 뭐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지 못했지만, 보면 요즘에 운전직을 이제 군에서 하면 그런 버스를 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요즘에는 대형 화성인가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, 저는 거기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, 요즘에는 버스 기사 양성을 위해서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저희 회사로 입사를 하면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고, 거기서 끝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마을버스나 이런 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, 지금은 이제 저희도 보면 저희 회사 자체에서 마을버스 카운티라 가지고 15인승 그거부터 시작을 보통 하는데, 그걸 저희 회사도 운영을 합니다. 각 그룹 영업소별로 보면 그런 게 한두 손씩 있어요. 거기서 운행을 하고 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또 이제 시내버스 쪽으로 올라가고, 시내버스에서 2, 3년 근무를 하면 준공영제로 넘어가고, 뭐 이런 케이스로 보통 움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시내버스 기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 부류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. 물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. 참 매력적인 직업이에요. 제가 안 좋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,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안 좋은 거를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여기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.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. 그렇지만 나는 저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. 나는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.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부분들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면 좋은 점만 굉장히 강조를 해요. 근데 여러분, 세상 일은 그렇게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. 그죠?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? 가면은 힘든 일도 있고, 또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,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그러면 다 어설프고 그렇습니다. 저도 23년을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이쪽을 했는데, 저도 사람들한테 뭐 싫은 소리 많이 들었죠.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제가 했던 분야를 얘기하면 똑같은 겁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죠. 제가 여기를 처음 왔으니까, 경력이 없었을 때는 다 그렇게 한 소리씩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이제 저도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니까 뭐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과 할 게 없어요. 어느 때는 뭐 누가 무슨 얘기하면 짜증나죠. 왜냐면
제가 볼 때는 뭐 지도 못하면서. 그래서 딱 시기가 있는 겁니다. 그 시기를 거쳐가면 되는 거고, 이 사실은 관리 기법이지, 제가 볼 때 운전이라는 거는 기능직이에요. 기능직. 기술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좀 뭐 오버고, 제가 볼 때는 기능직입니다. 그냥 하다 보면 다 돼요. 단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부드럽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차이지, 기본적으로는 다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로 간의 관계나 관리나 뭐 이런 거지, 운전이야 뭐 어떤 사람을 데려다 다 하는 거지, 관리 기법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, 자기가 또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 이런 거지, 사실은 뭐. 그쵸?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고, 또 어떻게 내가 짜투리 시간들을 내가 쓰느냐, 쓸 수 있느냐, 그게 자신의 일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. 자신의 앞날을 결정하는 거고요, 자신의 노후를 결정하는 겁니다. 뭐 누가 뭘 해주겠습니까?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이 있고 힘든 점도 많이 있죠.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,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, 뭐 주위 사람이 그래, 나는 운전 3시간 하면 허리 아프다. 다 아파요. 허리 아프지 뭐. 3시간 하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감사합니다. 직원이었습니다.